물류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품 흐름을 관리하는 분야로 사람들 사이에 무역이 존재하는 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스마트 물류는 제품이 주문, 생산, 포장, 운송, 판매되는 전 과정에서 첨단 지식기술 및 지능화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물류 시스템을 효율화, 최적화한 것으로 포장, 수송, 보관, 상하역 정보, 보안 등의 물류 활동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혁신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물류 환경이 보다 스마트해져야 할 필요성에 의해 최근 스마트 물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스마트라는 단어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물류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물류의 의미는 아직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의 개념보다 진일보한 전체적인 물류 프로세스 상에서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적시적소는 물론 전체적으로도 최적의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스마트 물류라 정의되기도 하는데, 물류를 전체적으로 보고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마트 물류는 물류의 5대 기능인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부분에 다양한 IT 기술이 적용되어 물류 활동의 효율성, 유연성, 지속 가능성이 향상된 물류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IT 기술이 기존의 물류 환경을 스마트 물류 환경으로 개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를 제품 분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능형 기업 물류 지원 기술, 유통 물류 관리 및 응용 기술, 지능형 고객 관계 관리 기술로 나눌 수 있으며,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유통 물류 시스템 구축 기술, 유비쿼터스 유통 물류 정보 운영 통제 기술, 보안 안전 통제 기술, 고객 정보 관리 피드백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관련 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물류 시책 대강으로 물류 산업 성장과 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한 물류 체계 고도화 및 효율화, 지속 가능한 물류 네트워크 및 보안 안전 물류 확보를 목표로 수립하고, 이에 달성을 위해 3개 목표, 10개 분야, 56개 추진 과제를 구성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류산업 해외 진출 추진 및 글로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물류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선출 도착 정보와 선적 정보 등 컨테이너와 관련된 물류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에코레일 마크 인증,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물류산업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화물교통 및 물류 이니셔티브를 위한 실천 계획을 통해 물류 허브 전략을 중심으로 물류 활동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전략적 목표로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물류 허브 경쟁력 강화, 화물 운송수단 인프라 및 운영 시스템 효율화, 복합 운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네트워크 확보, 환경 친화적 화물 운송 체계 개발, 물류 산업의 근로 여건 개선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2020년 물류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기술성, 편리성, 효율성, 안정성,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첨단 물류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물류업 부가가치 연평균 8% 정도의 성장을 추진하며 GDP 대비 물류업 부가가치 비중을 7.5%로 늘리도록 명시했습니다. EU의 유럽 2020 전략은 스마트, 지속가능성, 포괄적 성장이라는 3대 목표, 그리고 디지털 과제, 혁신연합, 청년교류 확대, 자원 효율적인 유럽, 세계화 시대를 위한 산업정책, 새로운 기술과 고용을 위한 의제, 빈곤 대책이라는 7대 전략 과제를 포함하는 유럽 플랫폼입니다. 또한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을 통해 운송산업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달성을 목적으로 스마트 녹색 통합 운송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화물 운송 혼잡 완화를 위한 넥스트젠 등과 같은 물류기술 개발, 공차 세강 간소화, 해상 고속도로 확대 등 인프라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기 자동차, CNG 충전소 설치 등 자금 지원 확대 및 화물 운송 장비에 대한 저공해 기술 개발을 촉진 중입니다. 또한 화물 운송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 화물 운송 지원 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가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환경안전물류, 도시생활물류, 물류복지, 미래형 첨단 물류 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기획 중입니다. 포럼은 운영위원회와 스마트기기, 자동차,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산업용 스마트 공장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별로 센서 수요기업, 센서기업, 학계, 연구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물류시설 개발에 대한 정책을 기획 중입니다. 또한 총 7개의 세부 추진 전략을 통해 국가물류 서비스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물류시설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차, 드론, 무인 선박 등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10년간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주요 과제로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을 포함했고 이를 통해 교통혼잡 10%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여 물류배송 라우팅 지원 시스템, 드론 등의 배송 물류에 최적화된 기술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7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상반기에 유통, 물류, ICT 제조업체 간 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습니다. 여기에는 빅데이터를 비롯하여 AI, IoT 등 유통 물류 산업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부터 상품 정보 메타DB 구축, 온라인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템플릿 개발 등 민간 표준 개발 및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패키징과 같이 기존 유통 산업을 스마트 컨슈밍 산업과 같이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지스틱스 4.0을 지향하는 스마트 물류 산업에서의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로지스틱스 4.0이란 IoT의 진화로 실현되고 있는 물류의 새로운 혁신으로 그 변혁의 방향은 무인화 표준화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운반, 보관, 포장, 배송 같은 물류의 기본 오퍼레이션은 장치 산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지스틱스 4.0이 물류의 경계를 허물면서 그동안 물류회사의 장치를 조달하던 회사나 화주였던 이들의 기존 영역과 관계없이 물류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정 운송 서비스의 물류 플러스 알파의 가치나 물류 자산 제공 등의 실정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류의 무인화는 물류의 각 영역에서 인간의 조작이나 판단이 필요한 프로세스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창고 로봇 활용이 확대되면 인간의 작업이 사라지고 자동 운전이 실용화되면 트럭 운전자의 수가 대폭 줄어들며 드론이 가정으로 화물을 운반하여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퍼레이션의 주체가 사람에서 기계나 시스템으로 바뀌면 결과적으로 사람이나 회사에 따른 업무 능력의 차이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류가 장치 산업화되면 사람이 없어도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보다는 장치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물류업체의 입장에서 향후 물류 노하우를 축적한 물류회사가 없어도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류의 표준화는 물류에 관한 다양한 기능 정보를 연결해 물류회사나 수송 루트나 수단을 보다 유연하게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무인화와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물류가 장치 산업화되는 것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스케일 메리트 획득이 경쟁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경쟁 환경의 혁신적인 전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트렌드는 커넥티드 컨슈머로 55세 이상 노령층도 온라인에 적응하였으며 소비자 구매의 온라인화로 포장된 식품의 성장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ICT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 패키징 기술 및 시장 여건 역시 마련되고 있습니다. 과거 불가능했던 제품들이 무선 통신 및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패키징이 데이터 포인트나 스위치, 센서의 일부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기술 융합을 통한 제품 생산, 포장, 물류, 유통, 마케팅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류 관련 국내외 핵심 플레이어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월마트는 2005년부터 세계 100대 납품업체에게 공급하는 제품에 RFID 부착을 의무화하여 북미 지역 975개 매장에서 RFID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바코드 대비 3배 빠른 물류 관리 효과, 16% 낮은 결품률을 달성하였고 영국 테스코는 공급업체들과 RFID 공개 실험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입증하였으며 RFID 도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MEIT는 물류, 유통, 환경 등 18개 분야에서 응용 실증 실험을 전개하였고 히타치, NEC 등의 기업 등과 함께 RFID 응용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국방성은 2004년부터 군수물자의 재고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 군 납품 포장 및 팔레트에 RFID 부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업체의 동향입니다. S위너스는 실시간 위치,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 가능한 컨테이너 보안 장비인 콘트레이서를 출시하였고 이노텍은 자체 제어 장치 동력 기반 및 가이드 센서, 마크 센서, 초음파 센서 등을 통해 정확하게 물건을 자동 운반하는 무인차 나르미를 개발하였습니다. CJGLS는 온습도 센서 등과의 연동으로 재고 확인의 효율성을 높인 쿨가디언을 개발하여 무선 통신 방식의 온도 센서를 제한 없이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설치 비용도 기존 시스템에 비해 22% 절감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은 대형화되는 건설 프로젝트의 인력 및 물류관리 효율화를 위해 RFID 기술을 활용하고 자재 공급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자재 물류 관리에 적용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수화물 추적 통제 시스템에 RFID를 적용하여 항공 수화물 사고율 지수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컴 시큐어, SK인포색, CQI, 파수닷컴 등이 물류업체 중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물류시장 규모 및 전망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TMR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물류시장의 규모는 2024년까지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약 15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TMR은 세계 물류시장의 경쟁 구도는 지금까지 세바 로지스틱스, 도이치포스트, DHL, 페덱스, UPS 등 4개의 주요 물류업체들이 주도하는 등 매우 단편적이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제품 혁신이나 물리적 확장 계획 등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경쟁 지역이나 다른 글로벌 경쟁 업체들보다 앞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 물류 시장의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8조 7천억 달러 수준으로 이 같은 예상대로라면 2024년에는 현재의 약 2배 가까운 규모의 성장을 이루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국내 물류시장 규모 및 전망입니다. 스마트 유통 물류 시스템은 물류 산업이 ICT 기술과 융합하여 진화하는 서비스 분야로서 별도의 독자적인 시장으로 구분이 어려워 전문 물류 산업인 3자 물류 시장을 통해 시장 수요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내 3자 물류 시장 규모는 약 17조 원으로 추산되며 성장 정체로 인해 2021년 약 16.8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대로 하락하고
조선업과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체들의 극심한 경영난으로 물류업체들의 활동도 위축되어 삼성전기, 비투링크, 미니스톱, 삼성물산, 위드미, GM대우, 정관장, 홈플러스, 공영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국내 화주들의 사업자 선정에 물류 사업자들의 저단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물류 시장의 포화로 물류 기업들은 500에서 6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5에서 20%씩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물류 시장 등 동남아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는 중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기술 동향입니다. 경제 규모 확대 및 글로벌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물류 정보 매체인 RFID 기술의 발달로 분류, 반출과 같은 하역 자동화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인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친환경적 물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 창고 시스템인 AS/RS가 있습니다. AS/RS는 창고 내에서 물자의 취급, 운반, 저장, 반출을 정해진 자동화 수준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정밀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이송 장비와 제어 장치의 복합체를 말하는데 주요 구성으로는 스태커 크레인, 위치 장비, 단위 적화 형성 장비, 인식 및 제어 장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스태커 크레인은 자동 창고의 핵심 구성 요소 중의 하나로 물건을 보관하는 렉과 렉 사이를 이동하며 물건을 출납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 연구개발 부분에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효용성, 창고 면적의 효율적 사용, 보관 공간에 대한 확장성, 고장 시 안전 문제 방지 등의 고려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무인 운반차 개발입니다. 무인 운반차는 자체의 동력으로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정의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자재 운반 시스템으로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미래지향형 물류 운반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인차는 작업장 내 모든 피킹 체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물류 솔루션과 연동이 용이하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경로 설정 기술이 중요합니다. 또한 GPS 및 지능형 집단 제어 기술을 이용해 무인 운반차 장비 간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스스로 제어하면서 물류 이송을 하도록 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GPS를 활용한 스마트 항만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마트 항만에서는 스마트폰, GPS, 와이파이, 와이브로, 3G, 유무선 통합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차량 및 화물 운송 정보 서비스, 무선 인터넷 기반의 항만 물류 민원 서비스, 실시간 물류 정보 공동 활용 서비스, 항만 내 시설물 안전 및 위험물 관리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밴망과 웹을 통한 입출항 신고, 예도선 신청, 선박 위치 조회 등을 스마트폰으로 작업 현장에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선사, 화주, 터미널 운영사는 선박 항해, 항만 입출항, 터미널 양적화 반출입, ICD 반출입, 육상 철도 운송, 화주 도착 정보 등의 화물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해 물류 작업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물류업체별 기술 개발 동향도 다양한데요. 세계 시장에서는 대기업을 포함해 1000개 이상의 중소업체들이 물류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업체들은 유럽, 일본, 미국 등의 기업입니다. 컨베이어 기술의 경우 미국의 FK1 로지스텍스와 스위스의 데니프로, 독일의 SSI 셰퍼, 일본의 다이후쿠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AS/RS 기술은 독일의 SSI 셰퍼, 오스트리아의 TGW가 선도하고 있으며 두 업체는 수직 수평 이송 장치인 스태커 크레인을 비롯하여 물품 추출기, 리프트 시스템, 트레이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TGW사의 스태커 크레인은 에너지 저감을 위해 최적의 높이를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마스트의 견고성과 경량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무게중심을 개선해 빠른 속도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인 운반차는 오스트리아의 KNAPP,
독일의 디마틱, 스위스의 스위스로그, 네덜란드의 네코닉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 업체들은 무인 운반차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어 기술 중심으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아마존은 무인기 드론을 통해 16km 내 근거리에 대해 30분 배송을 목표로 하는 아마존 프라임 에어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에 UPS, DHL을 비롯한 다른 회사에서도 연이어 로봇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향후 무인 택배 관련 기술은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항공 물류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은 항공기의 발전만이 아니라 항공기에서의 화물의 하역 환경의 개선, 적재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접이식 컨테이너, 그리고 좁은 공항 보안 시설에 화물의 반출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장비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 운송 분야에서도 대형 화물이 늘어나면서 더 큰 화물기가 필요해지고 있고 화물 적재 공간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최근 미국 로키드사나 러시아의 로코모스카이사에서는 항공 운송에서 연료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높고 지상의 구조물 없이도 이착륙이 가능한 대량 화물 및 여객 운송 비행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책적으로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 의지가 있고 구체화된 물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반면 제조물 책임법 등 국제적 규제가 강하다는 위협 요인이 있습니다. 산업 측면으로는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과 IT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기회 요인이 있지만 반면 이는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이며 일반 영세 물류업체는 신기술 도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화물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회 요인이 되지만 원청 기술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 대비 소재나 장비가 열세인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중소기업 수준에서도 물류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강점이 있으나 반면 글로벌 물류 기업과의 기술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고 중소기업이 규모상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 첫째, IoT 융합기술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안전한 배송, 화물의 개성에 특화된 물류 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국제물류 기술 표준을 확보하며 셋째, 우리 중소기업에게 강점이 있는 응용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여 신서비스 시장을 창출한다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기술과 전략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R&D에 적합한 테마로는 총 6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스마트 물류 창고, 소형 지게차 기술, 스마트 패키징 시스템, 배송 물류 라우팅 지원 시스템, 스마트 화물 이동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물류 로봇 드론 관제 시스템입니다. 각 테마의 정의는 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